네, 화면에 보시는 사진 속 인물은 OPIS 에너지 분석이라는 회사의 글로벌 책임자로 있는 톰 클로자라는 인물입니다. 이 톰 클로자가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이 되죠. 허리케인이 이 걸프 지역부터 해가지고 해안가를 강타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영해상에서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이 곳들이 타격을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팬핸들 지역 보면 이제 그 해안가 주변에 정유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이 정유 공장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은 허리케인이 강타하면서 올여름에 이 휘발유 가격이 아주 치솟게 될 것이다. 그 가격은 종말론적인 가격, 아포칼립틱이라고 했네. 아포칼립틱, 종말론적인,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가격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여러 언론들이 앞다퉈서 이 내용을 다 보도를 했는데요. 열대성 계절이 되면 가격을 낮추려는 긍정적인 경향과 노력이 이 허리케인에 의해서 압도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여름 휘발유 기준의 일부를 완화해서 값싼 부품을 투입하고 휘발유 풀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정유 회사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것은 여름에 미국 집결지에 맞지 않는 물건들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불행하게도 지금부터 그리고 만약 우리가 활동적인 열대성 계절을 보낸다면 8월 중순 사이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압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에너지부가 어제 그 석유회사 대표들하고 회의를 가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제가 기사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근데 이 협상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지금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꺼내놓고는 있기는 한데, 근데 석유 업계가 지금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거하고 괴리감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석유 시추가 예전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라이센스가 제대로 갱신이 안 되고 추가 라이센스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바이든이 이런 그 해상에서 시추하는 거 더 이상은 못하게 다 금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고, 그렇게 바이든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친환경단체들, 기후변화 옹호론자들이 강하게 지금 바이든을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그런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지금 석유 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져 가는. 근데 이게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클린턴 때부터 시작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오바마 때부터 좀 더 가속화된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금 정상 궤도로 트럼프 시절에 돌려놨었던 것인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도루묵을 만들어버리고 다시 오바마 시절로 되돌려 놓는 이런 이제 과정에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긴 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지금 팬데믹까지 엉켜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힘든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석유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유 회사들의 CEO들은 어떻게 하면은 신규 투자를 더 이끌어내서 사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규정들, 이런 것들은 그런 신규 투자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클로자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이제 엄청나게 계속 오를 것이다. 허리케인이나 열대성 폭풍이 멕시코만의 정유 공장을 덮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황은 아주 끔찍해진다. 휘발유 경우에는 갤런당 $5 당연히 넘어갈 것이고 종말적인 수치가 허리케인과 맞물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말로 음흉한 것은 디젤과 제트 연료의 가치다. 그 연료의 재고는 쌓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빡빡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마지막 100일 안에 피리 부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다. 올라가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유다. 에너지정보국은 작년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8월 말에 4등급 허리케인으로 루이지애나 포트 포천 근처에 상륙해서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96%와 천연가스 생산량 94%를 폐쇄시켰고 적어도 9개 정유소가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줄였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허리케인 니콜라스가 텍사스주 부근을 강타했을 때에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2개가 폐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남부에서 동부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파이프라인 가동 멈추게 되면은 그 석유 공급을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정유 트럭도 뭐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가 모자라는 상황이 되니까 가격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허리케인이 얼마만큼의 타격을 주느냐를 지금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케인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도해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작년에 아이다가 왔을 때 지금 이제 멕시코만에서 정유하고 있는 곳의 사진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올해는 이런 그 대형 허리케인이 정유소들을 덮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은 제롬 파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경기 침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높고 경기도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고금리 정책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금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보도를 제가 연이어서 며칠째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뭐 달러당 1,300원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지고 뭐 1,30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고금리 때문에 이러한 그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하여간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릴 거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올해 말쯤 되면은 4%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이 금리를 올릴 계획입니다. 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고달러 현상, 이 고달러 현상도 그렇다면은 올해 말 내년 중반까지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예, 갈수록 유학생들 살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요즘 좀 하여간 주변에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조세프 로이다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굳이 성경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자면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성경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과거에 요셉이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니까 기근이 있을 거니까 풍년이 있을 때 미리 20%씩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기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나눠서 써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지혜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운영을 하고 어려운 상황,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적어도 1년, 길게는 한 3년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